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이원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대학생들의 음식 중독 관련 요인들에 대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요, 음식 중독이 대학생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또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이제 음식 중독을 촉발하는지에서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보실 거고요. 그다음 리서치 메서드, 그다음 리서치 리절트, 그다음 컨클루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을 보시면요. 자, 음식 중독이라는 것은요. 심리적인 어떤 또는 생리적으로 식품에 대해서 강한 욕구와 소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쾌락이나 에너지 또는 각성 상태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신체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요. 여러 번 복잡한 변수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만성적이고 재발적인 상태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음식 중독이라고 하고, 이런 음식 중독은 일반적으로 어떤 식사량의 통제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식이 욕구가 강화되고, 식품에 대한 과도한 욕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음식 중독은요, 도파민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도파민 체계가 활성화되면은 음식을 먹었을 때 폭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밤에 야식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간식 등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불규칙한 식습관이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 형성은 몸 안에 어떤 열량이 높은 음식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하고 체중이 증가하면 비만이나 아니면 대사 증후군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 아니면 우울증 어떤 사회적 격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건강에 있어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음식 중독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아니면 가구 구성원 수라든지 건강 관련 특성 그리고 심리적 특성이 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 같은 경우는요, 노년기에 신경이 퇴행성으로 변화하고 이제 도파민이 방출되는 게 줄어들면서 이런 청년층이 중노년층에 비해서는요, 음식 중독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별을 보시면 내장 지방 면적이 증가하는 음식 중독 위험에 높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성이 남성보다 음식 중독이 더 높을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가구 구성에서는 1인 가구에서 식습관이 불균형으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음식 중독의 위험에 더 높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련 특성을 보시면 운동이나 아니면 현재 음주와 흡연 또 비만 이제 만성 질환이나 아니면 약물 무엇을 복용하느냐 또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음식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비만에서 이제 음식 중독과 관련이 있다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또 이제 심리적인 특성을 보시면 아무래도 지각된 스트레스나
아니면 우울 이런 것들이요.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더 가중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음식 중독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이제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대학생들의 경우에 어떤 음식을 먹는 상태라든지 음식 중독을 살펴보면 이 중노년층에 비해서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뭘 많이 먹어요? 그쵸? 뭐 육류나 가공식품, 뭐 탄산음료, 햄버거, 피자, 뭐 과자, 요런 것들, 특히 이제 칼로리가 높지만 영양분이 부족한 이런 음식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음식을 먹고 싶을 때, 그래서 불규칙하게 식습관이 형성되어 있고, 또, 뭐, 공부를 한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장시간에 이제 좌식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또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어떨 때는 길고 어떤 때는 짧고 아니면 잠을 안 자든지 그래서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을 겪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음식 선택에 있어서는 일단 성인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의사결정의 자유로움이 음식의 어떤 맛이나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음식 선택 경향이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 뭐 어떤 영양분보다 그런 음식들을 더 찾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대학생들은 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학업과 관련돼서 뭐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과제나 실습 이런 취업 등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또 우울을 경험한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이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이 청년기에 평생의 생활 습관이 확립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의 음식 중독을 예방하고 또 식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될 것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 전에 어떤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본 연구가 수행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리서치 디자인을 보시면요. 이 대학생의 음식 중독 정도를 파악하고 음식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인구 사회학적 특성, 또 건강 관련 특성, 그 다음에 심리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술적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도구를 보시면요. 먼저 인구와 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연령과 성별, 가구 형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또 이제 건강 관련 특성에서는요. 운동이나 현재 음주, 또 현재 흡연, 또 비만, 또 질환 여부, 또 어떤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지, 또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비만 같은 경우는 대한비만학회에 제시하고 있는 체질량 지수 25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했고요. 또 수면 시간 같은 경우는요. 성인의 권장 수면 시간이 7시간이다 보니까 7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심리적 특성을 보시면 우리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 도구를 사용을 했는데 이 지각된 스트레스는 이 3점 척도로 있는 도구를 사용했고요. 또 우울은 PHQ 9 도구를 이제 박등이 수정 보완한 한국판 PHQ 9를 이용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이제 음식 중독 같은 경우는 우리 예일 음식 중독 척도가 있는데 이거를 신성만 등이 번안한 한국형의 예일 음식 중독 척도를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는 연구 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있는 IRB의 승인을 거쳤고요. 연구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문을 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대한민국에 있는 CC의 일개 대학의 재학생인 16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불충분한 설문지가 18부가 나와서 이 18부는 제외하게 되었고요. 최종 150명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을 보시면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나 아니면 건강 관련 특성, 심리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또 음식 중독은 이제 서술적인 통계 분석을 이용해서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나 건강 관련 특성 아니면 심리적 특성에 따라서 음식 중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차 분석과 t-테스트를 이용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음식 중독 영향 요인은요, 제가 다별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효한 변수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분형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 대학생들, 이 대상자들의 음식 중독 증상을 살펴보면 가장 많았던 거는 이제 금단 증상으로 44명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요, 어떤 물질에 대한 소비 증상이 33명으로 많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음식 중독 수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11명에서 음식 중독 수준이 심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12명에서 중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26명에서 경미하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1명에서는 음식 중독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음식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건강 관련 특성을 보시면 일단 비만과 기저질환 여부에 있어서 관련 요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특성에서는요,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에서 관련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을 보시면 음식 중독 증상 중에서도요, 특히 금단 증상과 그리고 의도한 것보다 많은 양의 장시간의 섭취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건강 관련 특성에서는 비만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이 대학생에 있어서의 음식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요. 또 이제 심리적인 특성에서는 어떤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이 음식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났던 연령이나 성별, 거주 형태에 따라서는 음식 중독 여부는 차이가 없었음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음식 중독 대학생을 위한 어떤 금단과 의도한 것보다 많은 양이나 장시간 섭취 등의 증상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대학생을 바탕으로 식습관 개선, 교육이라든지 또 개별 프로그램,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개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이 또 비만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질환에 대해서도 나타났잖아요. 기저질환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래서 알레르기 천식이나 아토피성 질환 이런 것들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우울로 삶이 저하된 사람들, 이로 인해서 심리적인 습성으로 자신의 요구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음식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비만과 기저질환이 있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스트레스와 우울이 있는 대학생들의 이제 식습관 개선 및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어떤 개별적이고 맞춤형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고요. 또 요것들을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제 제한점이 있습니다. 국내 이제 한 개 대학의 학생들을 편입 표집해서 어떤 일반화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또 음식 중독에 대한 단일 도구로만 측정을 하여서요. 이런 음식 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음식의 종류나 아니면 각각의 섭취량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이제 수집된 자료는 뭐 1년 동안의 식습관을 가진 대상자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설문으로 작성이 되었고, 어떤 관찰 방식이 아니라 뭐 구조화된 이제 설문지, 이거를 이용하여서 실제적으로 식습관과 차이가 있을지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뭐 어떤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한국판 음식 중독 척도를 이용했고, 또 대학생의 음식 중독 정도와 또 음식 중독 증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대학생의 어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나 건강 관련 특성뿐만 아니라 뭐 심리적 특성을 포함해서 음식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구명함으로써 이 대학생의 음식 중독 예방 및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앞서서 어떤 기초 자료로 본 연구를 제공함으로써 본 연구에 대한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 연구를 통해서 더욱더 추후에 어떤 개발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